국민 3,300만 명의 라이프스타일 정보가 유출된 국가 재난에도 정작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 머물면서 침묵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오늘 국회에는 김 의장을 대신해서 한국법인 대표가 나왔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쿠팡이 사고 후에 이용자들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뭐 과징금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완전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좀 생각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범수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나요? 지금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김범수 의장이 직접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어요. 그분은 항상 뒤에 숨어 있나요?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쿠팡의 지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박대준 대표라는 분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쿠팡을 100% 소유한 미국의 기업이 있고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김범석 의장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월급 사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이 국가적 재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쿠팡은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주 고객 모두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지점은요, 쿠팡은 엄밀히 얘기하면 법에 따르면 한국 회사가 또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던 겁니다. 이 한국 법인 한국 쿠팡은 지금 박대준 대표가 이른바 이제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하죠. 월급쟁이 사장. 사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한국 쿠팡은 모기업인 이 쿠팡 INC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미국 모기업 쿠팡 INC는 김범석 창업자의 것입니다. 의결권의 70% 넘게 이제 김범석 창업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쿠팡의 이 개인정보 유출 정말 그 책임이 무거운 상황이고 예. 이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어디까지 유출된 것인지 남아있는 정보는 안전한 것인지 2차 피해는 없는지 모든 것들이 불투명한 가운데 오늘 국회 출석도요 결국 지금 박대준 대표가 나와서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고 언제까지 김범석 창업자는 숨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우리 국민,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그것도 아주 고급 정보들이 뭐 수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중국을 비롯해서 외국으로 건너갔을 수 있다.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월급쟁이 사장이 나와가지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쭉 듣고 있던 과방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김범석 의장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외 각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있냐고요? 장소. 제가 지금 장소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태가 이만큼 심각한데도 실질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의 거취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매출 규모 40조입니다. 40조 대한민국에서 돈 벌어가는 겁니다. 김범석 의장한테 보고하셨죠? 뭐라 하시던가요? 지금 현재 제가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이 답니까?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째로 흔들어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럼 나가서 총알바지 좀 하고 샌드백 좀 하고 오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한국이 웃음냐? 이번 사태 여파로 미 증시,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5%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김범석 의장은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해서 1년 전에 이미 4,846억을 현금화했습니다. 구장훈 변호사님. 이때도
이렇게 4,800억을 현금화해 놓고도 뭐 국내에 기부하거나 국내에 어떤 투자하거나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한국이 우습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기부라는 거는 선택이고 기부를 했을 때 칭찬해야지 비난할 요소는 아닌데 그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난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 쿠팡은 원래 미국 법인으로 만들었는데 사업 영역은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매출의 전체도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예. 미국 쿠팡하고 대한민국 쿠팡을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건 그냥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게 분리만 시켜놨다 뿐이지 미국 법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쿠팡 그 자체를 지배하는 것만 가지고 막대한 이익이 미국으로 빨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김범석 창업자는 그 미국 증시에 올라가 있는 주식을 처분해서 저런 천문학적인 금원을 얻었는데 미국에서만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좀 비판점이 있는 게 미국에서는 기부를 했을 때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또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혜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를 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40조 넘게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한민국의 재투자나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철저히 미국인이고 검은머리 외국인으로서 미국 법인을 갖고 있지 대한민국에서 일은 나는 모르겠다. 예. 이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권한은 갖고 있고 책임은 안 진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있는 것이고 아까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그게 변명이 아니라 그게 비판점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라고 월급쟁이 사장을 내세웠다라는 게 비판점이고 책임지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변명하는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거는 구글 코리아 경우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네. 또 롯데하고도 비슷하니까 또 이제 물타기라는 경우들도 있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국내에 진출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영역이랑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오너 일가가 지금 국내 법인에서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았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예.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김범석 의장,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에 모습을 드러낸 적도 없는데 40조씩 벌어가고 미국에선 종종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나보시죠. We have a motto. Our slogan from the early days of the company, even when we had a very different business model, was create a world where customers ask this one question, which is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Now we have over 2 million items that can be delivered within hours. And of course, if you are willing to wait longer, a day, up to a day, you get millions more. A company that creates such exponentially better value to the customers that customers say, how did I ever live without this?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사진도 찍고 잘만 찍고 러트닉 상무장관과 대화하는 사진도 잘만 찍히고 있는데 차 교수님, 예. 돈은 한국에서 다 벌면서 우리 국민들 정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는 이 중차대한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고 그러니까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된 한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부통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앞서 뭐 말씀들 하셨지만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 김범석 이 의장이 이 사실은 미국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의 주 활동 근거가 지금 미국에 두고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겁니다만 뭐 그 사람이 자신의 주거를 어디다 두고 있다. 그건 사실 우리가 탓할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 상당히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에서의 이 엄청난 사고에 대해서 실소유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예. 뒤에 숨어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분통 트일 노릇인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놓은 이야기가 한국을 정말 우습게 보느냐 이런 이야기가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실제 제가 봤을 때는요. 김범석 씨가 한국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는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비슷한 사고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쿠팡은 파산했을 수도 있다.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지난 2019년도에 메타, 즉 지금 페이스북과 지금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한 8,700만 건이 됐어요. 이때 미국의 연방 그 거래위원회 FTC가 메타에게 이 부과한 과징금이 예. 무려 50억 달러입니다.
7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야기했지만 기업들의 이런 상당한 이 자신들의 잘못에 의해서 엄청난 국민들에게 이 상당한 피해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범석 의장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훨씬 더 강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지 한국 같은 경우는 우습게 봐도 뭐 별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후 약방문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빨리 저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